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6월 14일 7시 40분 정도인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 좀 중요하게 좀 보도록 하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동화성, 비셈전자, 네오팩트, 성우전자, 알티캐스트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화한가 사태가 나왔죠. 뭐 방림, 뭐 대한방직 그리고 동일산업, 동일금속 이런 종목들 차트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살펴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다우 CPI 괜찮게 나오면서 0.4% 정도 상승을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전 고점 라인을 약간 돌파를 해주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치만 아직도 매물대가 많은 구간으로 보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갭으로 떠주면서 아래꼬리로 좀 소폭 밀리는 모습도 나왔지만 방어를 해주면서 이렇게 0.8% 정도 상승을 해줬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나스닥 굉장히 괜찮은 흐름으로 지금 올라가 주고 있죠. 이 전 고점대 라인을 돌파해주면서. 그러면서 다음 고점 라인이 여기 정도인데, 그럼 여기를 이제 도전해주러 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이 전 고점 라인, 이 구간을 지금 주봉으로 보면 주봉상 돌파를 해준 모습이죠. 그러면 다음 올라갈 수 있는 구간 1차적으로 여기 정도 보이고 조금 더 위로 간다. 그럼 여기 보면 되겠죠. 이 정도 구간. 그리고 또 위아래로 지지장이 많았던 구간이 이 정도 구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하락이 났죠. 보시면 코스피도 뭐 최근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인가 싶기는 한데 코스피도 지금 0.7%대 하락이 나왔고 코스피도 지금 여기 돌파해 줬었고 이 정도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 줬었고 그리고 돌파하니까 지지가 나왔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요 정도인데 아래 꼬리로 지금 지켜줬었던 구간 이 정도 구간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또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2600 초반선. 그렇기 때문에 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갈지 아니면 조정을 좀 짧게 주고 박스권 만들다가 올라가 줄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양봉이 좀 많이 뜨다가 갑자기 3거래일 음봉 뜬 적이 없죠. 3거래일 음봉 뜬 적이 없는데 지금 음봉이 뜨면서 지금 일단 2600선 정도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이 정도 구간 되죠. 이 정도 구간 갭으로 떴고 그리고 갭으로 빠졌었고 그러면서 아랫꼬리를 방어해줬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앞전 양봉 캔들을 약간 음봉으로 채우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아랫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재차 상승 추세를 이어가 주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600선 근처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그래도 괜찮은데 코스닥이 오늘 엄청난 하락이 나왔죠. 코스닥이 지금 무려 2.7% 정도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점심때쯤 봤을 때 야 이거 이렇게 흘러내릴 때였나? 예, 이 정도 구간, 이 정도에서 봤는데, 야, 이거 막판까지 그냥 쏟아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반등을 촉박해줬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또 이렇게 약간 수렴하는 듯한 추세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내일 이 추세를 한 번 더 깨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주봉상으로도 지금 오히려 윗골이 달리는 안 좋은 신호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일단 830선을 돌파해주고 약간 전고점 구간을 도전해주러 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래로 빠진다. 그럼 일단 이 아래 꼬리로 지켜줬었고 지지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 이 구간 여기서도 아래 꼬리가 많이 나왔죠. 이 구간을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야겠죠. 860선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반등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일단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반등 없이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고점 낮아지는 쌍봉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걸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재차 여기를 이렇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 일단 코스닥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장대 음봉 2%대 음봉이 나왔던 적이 이때 그리고 이때 이 4월달 막판에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이때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2%대 하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락하니까
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4%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바로 반등을 해준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지,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래로 하락한다면 위에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지 860선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재차 다시 갭으로 뜨면서 이러한 캔들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개별 증시 개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관심 종목들도 하나씩 좀 살펴보면 동화화성 보면 아직 이러한 수렴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죠. 어제 갭으로 뜨는 양봉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이걸 다 뱉어내면서 오히려 이 추세 하단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으니 오히려 손절 라인 짧게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지만 여기를 다시 한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걸 보고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낫겠죠.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이 추세를 위로 돌파했을 때 위로 돌파하고 눌림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화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빗셈전자. 빗셈전자는 오늘 장 초반에 4%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국에 이제 올라갔다가 뱉어내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보시면 단기 저항으로 올라가 주지 못했었던 구간을 돌파하니까 지지가 나오죠. 아래꼬리로.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이번 주에 벌써 크지 않은 것 같아도 9% 가까운 9%가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수익 중이실 텐데,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괜찮은 위치죠. 저항으로 올라가 주지 못했던 장기평 라인을 지금 몸통으로 올라가 준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번 주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이런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주봉상으로도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장기동 평선 라인에 위로 올라와 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이 장기동 평선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뚫리고 나서는 저항으로 올라가 주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가 준 모습이죠. 그래서 이 추세를 이번 달에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음 달에 추가로 진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좀 보고 있고, 일단 하락이 나왔지만 아래 꼬리로 방어를 해줬으니 이런 그림으로 올라가주는 그림이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추세죠. 지금 이런 추세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괜찮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큰 추세는 여전히 돌려준 모습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종목 네오팩트. 네오팩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 6% 정도까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제시해드린 손절 라인이 여기였죠. 112일선이면서 앞전 전고 언덕 라인. 그러면 이 구간이 이제 통으로 공구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종목을 가졌을 때 이런 식의 그림을 예상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번 반등해준 모습이 나왔으니 이 정도 구간을 조금 더 지켜주면서 재차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 손절 잡고 매매하기 괜찮아 보이죠. 오히려 오늘 같은 장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했지만 바닥 지켜주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동시호가 마감이 이 정도에서 됐죠. 지금 보시면 이 정도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을 지켜주고 지금 약간 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이 종목이 내일 장기동평선 위로 올라간다면 저는 단타로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오팩트 분봉상 장기 입형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러면 1500한 10원, 20원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네오팩트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주고 위로 쏘는 그림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고, 아래 구간에서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지표 지금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오팩트는 이 정도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은 흐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종목 성우전자. 성우전자는 지금 제가 이제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아직도 이 추세 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화성처럼 이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으니 여기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괜찮겠죠.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무조건 들어가기보다는 좀 지켜주면서 위로 돌파해준다. 그럼 그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269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여전히 바닥권이긴 하지만 여기가 또 깨진다. 그럼 전저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하락하고
돌려주고 있으니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왔다 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바닥을 찍어주고 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 수렴하는 추세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주는지 이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1, 2주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것 같죠. 여기서 갑자기 양봉으로 위로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거나 눌리면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이 추세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 이 추세. 이걸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종목 RT캐스트. RT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짧게 보면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인 224일선 보거나 조금 더 아래 보면 111선 정도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111선을 보는 이유는 이 111선 아래에서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다시 111선까지 빠졌다가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시면 가스텔 바작도 112일선 아래에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111선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또 최근에 올라간 종목 어떤 게 있냐면 성문전자도 비슷하죠, 여러분. 성문전자도 112일선까지는 아니지만 111선과 224일선이 모여있는 그 구간 근처까지도 내려왔다가 올라갔고 그리고 SJM, 한세 MK, SJM도 지금 보시면 2평이 모여있는 구간이지만 112일선까지 내려왔었고 2평이 모여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한세 MK도 마찬가지로 112일선 아래에서 상한가로 들어올렸는데 들어올리고 눌림이 112일선까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RT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는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내려온다. 이런 그림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오면 저도 지금 진입을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이 구간 또 공구리 라인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짧게 잡으면 224일선, 조금 더 아래 본다 112일선 보시면 저는 크게 손해볼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 구간에 이탈을 한다. 그럼 장대양봉 시가까지는 열어둬야겠죠. 시가까지 내려가거나 이 전저점까지 내려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 라인 잡고 여기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지금도 손절 라인 멀지 않죠.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와 있을 때 거래량 적고 위로 갭으로 들어올릴 때는 또 거래량 소폭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주봉으로 보면 양봉 이후에 지금 위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추세는 여전히 좀 괜찮아 보이고 대신 내려간다면 1,600원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일봉상 이 112선을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한가 사태가 나왔죠. 보시면 어, 이렇게 동일금속,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항방직, 방림 이런 종목도 하락이 나왔는데 좀 동일산업이랑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 전쯤에 매우 위험해 보이는 차트를 가졌다고 한 번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 제 구독자분들이 아니더라도 구독자분들 지인분들 중에 이 동일산업과 동일금속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던지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하나씩 좀 보면 동일금속 뭐 지금까지 계속 올랐던 서울가스 삼천이 차트 똑같죠? 삼천리 뭐 이 차트 모습이랑 똑같죠? 삼천리 서울가스 네, 똑같죠? 그래서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뭐 완전 똑같구나. 이때 무슨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회복을 해주고 다시 올라가더니 제가 한 달 전이면 이 영상이 찾았다. 5월 혹시 1일인데 5월 1일이면 언제냐? 이 정도 구간이거든요. 이 정도 구간에서 거래량 없죠, 여러분. 거래량 8천주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4만주 미세하지만 고점이 낮아지고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가 나왔었어요. 수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좀 더 가깝죠. 그리고 박스권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하한가를 쏟아내죠.
그리고 제가 동일금속인가 말씀드렸을 땐가 동일산업인가? 동일산업 대주주가 동일금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동일금속이 또 대주주로 있죠. 동일산업 같은 경우에. 동일산업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면 이런 모습이죠. 똑같죠? 무려 코로나 때 3만 원이었던 게 거래량 없이 23만 원까지 올랐죠.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어떻게 봤었냐. 이평 정배열 위치여서 봤겠죠. 이평 정배열 종목 검색기 돌려보면서. 그래서 오늘 하한가로 지금 내리 꽂았는데, 그래서 이 종목이 내일 또 하한가 갈지 모르죠. 근데 내일 거래 정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보시면 네, 동일산업 매매 거래 정지. 네, 거래 정지가 됐죠. 6월 10일부터 거래 상황 급변, 불공정 거래. 그래서 오히려 이 동일산업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다행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일 거래 정지가 아니었다면 한 번 더 내리 꽂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산업도 차트 이렇고 만호제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좀 좋게 봤던 종목이거든요. 왜냐면 만호제강은 오히려 파동이 있죠. 파동이 있고 거래량도 중간중간에 있어서 야 이거 언제 봤었냐? 한 요때쯤 봤던 것 같아요. 작년 10월쯤. 그래서 이 전고점 구간 돌파해주는 모습 나면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못 샀고 눌림 주길래 들어가 볼까 했는데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니 이렇게 내리 꽂아버리죠. 만호제강도 뭐 코로나 때 비하면 지금 거의 7배 가까이 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박림은 한번 하락이 나왔던 종목 아닌가요? 박림은 이렇게 한번 쏟아내고 다시 쏟아내는 모습이 나오네요. 쏟아내고 다시 쏟아내는 모습. 그리고 또 방직? 대한방직? 대한방직. 대한방직 또 뭐 엄청나게 오르고 쏟아낸 모습이죠. 그래서 내일 매매 거래 정지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또 빠졌을 가능성도 있고 일신방직이라는 종목이 들어오는데 일신방직은 뭐 이런 종목은 관련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때 지금 언제냐 언급을 해드렸는데 정말 저도 이게 차트가 비슷한 종목은 약간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구나 심지어 거래량도 없이 쏟아내는 거 보니까 와 이게 올라갈 대로 올라가서 쏟아내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거겠죠. 차익 실현을 하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흐름이 어떻게 나와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나스닥 선물 0.1%대 상승해주고 있고 S&P 500 선물 비슷하게 강보합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2차전지 기반으로 오늘 폭락이 나왔죠. 이제 미국이 중국 배터리 기업인가? 미국 내 뭐 유치 승인 같은 걸 해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에코프로를 그래서 에코프로 BM 가게에서 다 무더기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그리고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CPI가 좋게 나왔고 이번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오늘 밤에 있을 FOMC에서.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선반영이라고 해서 크게 증시가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내일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하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 다시 잽싸게 이렇게 이 하락분을 모두 만회해주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약간 상승 잉태형의 캔들 형태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지수 그림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바닥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는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큰 추세로 보면 여전히 상승 추세가 조금 더 강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고점을 올려주지 못하는 하락이 나온다면 그땐 정말 위험한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언제든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지만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미국이 이제 금리 동결을 하면서 내일 그걸 또 이제 이 선반영이 아니라 반영을 좀 하면서 상승이 나와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2차전지 쪽 기반이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리튬 쪽 종목들은 다시 상승이 나왔죠. 강원에너지, 금양, 키위에서 코스모 신소재,
EV 첨단 소재, 리튬 관련 종목들이죠. 다 지금 시외에서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반 리튬 뭐 이런 종 EG 다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래서 내일 또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2차전지 기반으로 수급이 들어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하락분을 코스닥이 어떻게 이어가는지 내일하고 모레 이번 주 그러면서 주봉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좀 중요하겠죠. 이 앞전 양봉을 먹는 음봉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모습처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증시도 미국 증시가 일단 상승을 해주는 게 좋겠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야 국내 증시가 내일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주는 그림이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